현재 시간 오후 2시 51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밝게, 재밌게, 힘찬 방송을 지향하고 있는데 그와 달리 시장은 밀리고 있네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1% 넘는 약세.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또 그 안에서 우리의 종목들 들고 갈지 매도할지 고스톱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레모리서치 이상엽 이사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시는 분들께 다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인데요. 네네. 오늘 유독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강하잖아요. 네네. 시장에서 무언가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단순 매도인 건지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한 이틀 전에 이제 외국인의 5일 만에 선물 매수로 인해서 코스피가 이제 5일 만에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 외국인의 선물에 코스피 지수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시기다라는 거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하락에는 삼성전자가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뭐 외국인의 선물 이렇게 물어보셨지만 코스피 시가총액 1위,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양 종목도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었지만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1조 원대, 뭐 2조 원대 굉장히 크게 나온 다음에 그 다음날 하루 이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의 하락으로 대규모 선물 매도로 인해서 이제 하락 추세로 접어든다라고 이렇게 확정 짓기보다는 내일이나 내일 모레까지 좀 봐야 될 거 싶고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네. 이틀 전에 뭔가 반도체랑 2차 전지의 상승이 동시에 나왔었는데 그거를 훼손시키는 하락이라는 거 그게 좀 실망감이 좀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도요. 오늘 뭔가 느낌이 쎄한데 약손실 종목들은 정리해야 될까요? 라고 의견 주셨는데 네. 한번 고스톱 보고 평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알아보기 전에 지난주 성적표 어땠는지도 확인해 봐야겠죠. 10개 종목의 고스톱 그 안에서 투자 의견 적중률은요. 바로 90%에 달합니다. 지난주는 100%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전히 고득점을 유지하고 계시네요.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0개 종목 보시죠. 시장 안에서 인기 검색 상위라던가 이슈가 나온 종목들, 또 장중에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신세계 건설, 워트, HD 현대 마린솔루션과 제주반도체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첫 번째 수상한 종목은 삼성전자 볼게요. 인기 검색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게 이틀 전인가요? 갑자기 오후장에 시장에서 막 삼성전자가 갑자기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가면서 그동안 소외받았던 유로모픽이라던가 온디바이스 AI, CXL 테마주들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본인은 정작 이 외국인의 선물 매도로 인해서 지금 기지개를 못 펴고 있는 그런 아쉬운 모습.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라는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이틀 전에 상승했을 때 외국인의 이제 선물 매수 영향도 이제 많이 받았고, 근데 그때 뭐 오늘까지도 뉴스가 좀 이어지고 있지만 이틀 전 상승의 그 중심에 있었던 거는 AMD와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뭐 3나노 이제 협력 기대감 그런 소식이 해외 언론을 통해서 좀 나온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정말 시장에서 기다렸던 소식이라면 이틀 전도 상승, 어제도 상승, 오늘이라도 이렇게 크게 하락할 이유는 없다. 시장 투자자들이 정말 기대하는 거는 뭐냐? AMD와의 협력 소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 네, 엔비디아의 납품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게 불확실성이 크다는 거가 시장의 좀 발목을,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수장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네, 경계현 사장이 경계현에서 변형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사장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바뀐 지 얼마 안 된 가운데 바로 엔비디아 납품 소식이 나온다? 그거는 조금 이제 타이밍상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만약에 내일 엔비디아 납품 소식이 나온다고 하면은 한 일주일 수장이 바뀐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납품 소식의 그 공영을 지금 새로 바뀐 수장이 뭐 인터뷰하고 다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장이 바뀌고 나서 바로 되기보다는 네.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오늘 나온 뉴스긴 하지만 뭐 단독 뉴스로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뉴스가 좀 나오긴 했지만 또 창사 이래 또 노조 파업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조 파업이 뭐 주가에 뭐 부담을 뭐 줬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렇게 조금 주가가 지지부진한데 뭔가 또 안 좋은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네, 조금 이 역시나 조금 수급에 좀 영향을 준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어서 또 기술적으로도 좀 변곡점에서 좀 아쉽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일단 삼성전자 오늘 2%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희 송옥선 님도요. 삼성전자 UBS 리포트의 내년 영업이익은 96조라는데 왜 이렇게 많이 빠지나요? 빼나요? 라고 의견을 주셨거든요. 현재 구간에 삼성전자 살아나는 줄 알았다가 실망한 투자자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고냐 스톱이냐 투자 의견으로 한번 정리해드리죠. 네, 그 이틀 전 급반등할 때 그때 보여주었던 저점은 네. 단기적으로 의미 있다고 보긴 하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불확실성을 좀 이게 해소되어야 될 것 같아서 확인은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언제 끝날지 그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스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 삼성전자 스톱이다. 근데 앞으로의 전망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나는 좀 확인을 하고 가고 싶은 네네. 마음에 현재 구간에서는 뭐 물량을 늘린다거나 매수하기보다는 관망하겠다. 갖고 있는 분들은 굳이 매도하진 않아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제 1년 보유하신 분, 근데 단기적으로 보유하신 분들은 이라면 네, 걱정이 좀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 관망. 네, 그런 알겠습니다. 차원에서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오늘 스톱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볼게요. 전일 장 마감을 앞두고 갑자기 시세가 분출돼서 제가 마감 브리핑에 전해드렸던 신세계 건설입니다. 오늘도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 이 대규모 자본 확보로 한숨을 돌렸다라고 해요. 네네. 그동안 이제 저도 뉴스를 보면 건설업계가 많이 힘들다라는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신세계 건설은 그 안에서 어땠습니까? 역시나 네네. 자본 확충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이제 작년에 대규모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규모 적자, 그러니까 최근 2년 동안 적자를 보였어요. 근데 최근에 2년 적자를 제외하면 그래도 꾸준히 매년 한 2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었던 회사인데 오늘 급등 제외하고 어제 전일 종가 기준으로 살펴보는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주가라는 게 항상 저평가됐다고 보더라도 모멘텀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게 주식인데 모멘텀이 없었던 거죠. 근데 좀 그동안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실적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부채 비율도 높고 근데 자본 확충을 하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떨어질 거고 그리고 또 SPC도 몇 개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이제 뭐 원리금 상환 부족이라면 네, 모회사인 이마트가 또 그 SPC에 대여를 하는 그러다 보니까 신세계 건설 입장에서는 뭔가 우군이 도와준 꼴이 되다 보니까 네. 그동안에 좀 워낙 많이 하락했고 시가총액 이제야 1,000억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또 단기 모멘텀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할지라도 조금 뭐 단기적으로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워낙 저평가됐던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이제 좀 주가가 좀 뭐 특별한 모멘텀이 없어도 좀 안정을 찾으면서 일단 바닥은 탈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자금 확보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지금 시장 안에서 워낙 건설업계 부진에 대한 그 우려가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현재 구간에서는 반등의 실마리를 조금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네. 여기서 그 의견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네, 그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매수하는 것도 추천해 주세요. 근데 오늘 이제 장 봐야 되겠지만 네네. 이게 개별 이슈로 급등했기 때문에 뭐 윗골이 달고 오늘 거래가 또 너무 많이 터졌어요. 네. 그러면 갑작스럽게 거래가 터져야만 이제 바닥을 탈피하는 건 맞긴 하지만 워낙 또 갑작스럽게 거래가 터지면은 또 하루 이틀 쉴 수도 있습니다. 변동이 클 수 있다. 네, 그래서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 접근도 유효하고 오늘 사기보다는 조금 더 뭐 좀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뭐 충분히 수익 제고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을 매도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일단은 조금만 더 단기적으로 들고 가보자라고 그 의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수상한 종목 볼게요. 이번엔 5위에 올라와 있는 HD 현대 마린솔루션입니다. 오늘 보니까 무려 6거래 연속 7거래가량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밀리는 겁니까? 일단 나온 뉴스는 코스피 200 지수 이제 편입 우려감이 워낙 작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편입 가능성이 낮아졌다고요? 네, 뭐 이렇게 확실히 뭐 불발됐다 이런 건 아니고 네. 다만 이게 코스피 지수 이제 편입이 200에 편입이 되려면은 이틀 급등하고 지금 되냐 안 되냐 후보군에 있는 대한항공이 또 급락까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려면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 좀 이번에는 아니구나 그런 이제 수급 부담이 좀 기대감이 좀 희석되다 보니까 이와 같은 하락을 했다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하락한 거는 뭐냐 좀 이게
그 신규주 같은 경우는 수급이 중요하다는 거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최근 고점이 20만 7천 얼마인가 21만 원을 돌파를 못했었어요. 근데 네. 그 당시에도 제가 좀 말씀드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21만 원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자리가 시가총액 9조 원 자리였거든요. 근데 9조 원 자리를 거기를 돌파 못하면 굉장히 애매해지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삼성중공업과 비교해봤을 때 삼성중공업조차도 시가총액 9조 원 뭐 돌파할까 말까 굉장히 애매했는데 실적은 삼성중공업이 더 좋았거든요. 근데 신규 상장했다고 치더라도 수급이 아무리 좋아도 9조 원을 돌파한다? 삼성중공업을 제친다? 그게 이제 21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삼성중공업 시가총액을 돌파를 못하고 정확히 거기서 좀 밀렸다는 거. 네, 그 부분이 너무 좀 이렇게 맞아떨어졌다. 그렇게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정말 수급의 힘으로만 돌파를 했다면은 수급 덕에 더 오를 수도 있겠다라고 평가할 수 네네. 있었는데 그 21만 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시총 구조를 뚫어내지 못하고 다시 수급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종목의 하락은 다소 불가피해 보였다라고 네.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럼 현재 시점에서 6거래 연속 하락한 현재 구간에서는 이거 버텨봐야 되는 수간입니까? 아니면은 매도해야 되는 시기입니까? 일단은 분할 매도든 매도든 일단 뭐 매도 관점에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락한다고 해서 추가 매수해서 물량 늘리면 물량 늘려서 더 못 팝니다. 그래서 네. 반등이 나오더라도 물론 이제 뭐 상승 전까지 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구간에 진입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뭐 반등이던 일단 매도 관점에서 보는 게 그리고 신규주 이렇게 뭐 기술적으로 상승할 것 같지만 계속해서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HD 현대마린솔루션은 스톱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도 볼까요? 이번에는 10위에 올라와 있는 SKC입니다. 2차 전지로 매수했다가 이게 웬걸 유례기판으로 나이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네.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6거래 연속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또 보조금 이야기가 나왔네요. 네, 이제 오늘만의 이슈는 아닌데, 네.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최근에 보면은 시장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투심이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택과 집중이 되고 있다는 거. 수급도 좋다 보니까 이제 올라온 상황인데, 그리고 이제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합작사 이제 앱솔릭스가 또 이제 유리기판 최초 상용화 이슈. 그게 계속해서 뭐 중장기적인 또 이제 모멘텀 이슈화가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시장에서는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 그러니까 이제 양산은 내년인 거죠. 그래서 올해보다는 실적 개선도 내년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클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모멘텀은 여전하고 시장에서도 뭐 차세대 제품으로 관심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한 16만 원 수준까지도 가능해 보이긴 하는데 계속해서 좀 이렇게 관심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네. 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KC 곱니다. 오늘까지 좀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상승하면서 이전 고점의 그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네네. 전 고점도 탈피 가능할까요? 전고점이 얼마죠? 제가 볼게요. 네네. 전 고점이 거의 비슷합니다. 전 고점이 한 15만 원, 6만 원 정도 있는 것 같네요. 네, 한 16만 원 수준까지는 네. 좀 열어둘 수 있겠다. 열어둘 수 있겠다. 네, 근데 알겠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올라오기 전에 뭐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실적이 좀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거는 중장기 투자하실 때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 고점이 한 14만 9천 원 수준이었는데 오늘 장중에 15만 원 네, 돌파했거든요. 그러다가 윗꼬리가 달렸는데 다시 한번 돌파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좀 빠르게 보죠. 오늘 바이오내에서 피플바이오가 가장 뜨겁습니다. 인기 검색 상위도 올라와 있고요. 이슈도 부각되고 있는데 이 회사 어떤 회사입니까? 시가총액이 일단 작습니다. 맞아요. 네, 1,000억도 안 되고 이제 상한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한 700~8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또 바이오 회사고 뭐 매년 적자고 이런 부분은 있는데 중요한 게 그 알츠하이머 혈액 검사 수출용 제품이 약 한 3개월 전에 태국에서 승인 허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제 오늘 획득한 건 아니에요. 근데 왜 부각받냐면 그 최근에 또 이제 레캠비가 이제 국내 연말에 이제 하반기에 공급될 것이 그게 이제 승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한 3개월 전에 승인받았고 또 최근에 또 이와 같은 또 공급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모멘텀 부각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좀 개별주스럽게 좀 종목만에 좀 강세로 좀 보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쪽 관련된 치료제 쪽은 치매 쪽, 알츠하이머 쪽은 계속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볼만한 종목들도 여러 개가 있고 그래서 시가총액이 작고 실적도 좀 뒷받침되지 않고 이런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그래도 접근해 볼만 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뭐 지금 말씀드린 부분 리스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접근하실 거는 아니고 언제든지 뭐 이익 실현도 할 수 있는 그런 발빠른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만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플 바이오는 곤데 발빠르게 단기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네네. 분들의 영역이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체 10가지의 고스톱 정리해 드리도록 하죠. 시장 안에서 봐야 될 삼성전자와 HD 현대 마린솔루션, 에코프로비엠은 스톱이고요. 나머지 7개 종목은 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베스트 수상한 종목을 골라본다면요? 네, LG전자를 LG전자를요? 네, 뽑아봤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LG전자를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어제부터 한 전문가분들 한 3-4분에게 LG전자를 여쭤봤는데 올라가야 된다. 이거는 머스트, 네. 가야만 한다라고 의견하시더라고요. 네, 아니면 욕 먹을 거예요 아마. 네, 그리고 네. 이제 뭐 증권사에 뭐 이제 부각받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 상황인데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냉각 시스템, 냉난방 공조 시스템이 많이 부각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뭐 공급 소식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2030년 가면은 이쪽 글로벌 공조 시장이 무려 520조 원 규모로 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삼성전자조차도 관련된 회사 또 합작 법인을 세웠을 정도로 관심이 크다 보니까 이쪽에 결국에는 AI 성장으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 쪽 이쪽을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거죠. 물론 이제 관련된 뭐 코스닥 종목들도 많긴 하지만 그래서 그게 부각받는다는 거. 그리고 다음 달에 또 일정도 있습니다. 구글 제미나이를 탑재한 로봇 또 클로이를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출시는 하반기지만 워낙 LG전자가 또 로봇의 또 진심이기 때문에 6월 달에도 일정이 있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LG그룹의 그 전자계열사 3사, 뭐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25년의 전장의 수주 잔고가 200조 원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주축이 LG전자이라는 점 계속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뽑아왔습니다. 워낙 저평가다라고 평가도 해주시네요. 그럼 이 LG전자 목표 주가는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요? 네, 일단 1차 목표가는 12만 5천 원 네. 말씀을 드립니다. 1차 목표 주가는 12만 5천 원, 손절가는 10만 2천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베스트 수상한 종목 90%의 높은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는 이상엽 이사와 함께 봤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